자, 오늘은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성을 갖다 볼 텐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뭔지, 다 이제 방금 예습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결합을 갖다가 할 때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미세하게 작용을 하면 이것을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지 않으면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자, 루이스 점자식을 만들어서 니네가 분자 구조를 갖다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핵심이야. 자, 핵심.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자, 거기 전기음성도라고 나와 있지.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의 정의에다가 밑줄 거나. 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이라는 소리는 화합물을 만들 때 뭐를 공유를 한다? 전자를 공유를 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작용하는 거야.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이러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야. 상대적 세기.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누구를 만드냐에 따라서 얘가 끌어당길 수도 있고 자기보다 강한 애들이 있으면 뭐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그러면 이거 상대적 세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준이 바로 이 플로어린입니다. 플로어린을 4.0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측정을 했어. 그러면 여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얘네들 이제 우리 앞에서 뭐 결합 에너지 그런 걸 배웠는데 얘네들을 끊으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의 역으로 계산을 갖다가 한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결합 에너지를부터 실험을 해서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를 갖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책에는 없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맨 밑에 표만 기억을 갖다 해놓으면 돼. 자, 전기 음성도가 누가 제일 커? 플루오린이 제일 큽니다.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요. 자, 주기율표를 갖다 보게 되면 이 플루오린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세지고 있는 경향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본 경향만 기억을 해놔. 플루오린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진다. 거기 수치가 나와 있지? 그래서 플루오린이 4.0이면 산소는 3.5, 그 다음에 질소는 3.0, 탄소는 2.5, 붕소는 2.0. 또 되게 재밌는 게 0.5씩 차이가 나지. 0.5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막 수능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봐봐. 만약에 같은 주기라는 소리는 주기는 이쪽이라는 소리잖아. 이쪽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플루오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되니?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서 아는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이걸 갖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 증가가 되잖아.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증가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는 데에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야. 자, 이것은 상대적 세기야. 상대적 세기. 자, 그래서 거기다 이유를 좀 기억을 해놔. 이유.
거기다 밑줄그어 놓으십시오. 같은 주기에서는 자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 전기음성도가 다시 뭐라고 그랬어? 전자쌍을 갖다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고 그랬죠. 전자쌍을 갖다 끌어당기는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기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음성도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 핵전하량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음성도는 커질 수밖에 없죠.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전기음성도는 약간의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런 전기음성도 때문에 이 전자쌍의 치우침,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극성, 무극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수치상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일단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수소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고 또 다른 수소가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하나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갖다 하잖아. 이렇게. 맞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런데 얘가 이 전자쌍은 내 거야. 항상 공유를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렇지? 같이 쓰게 되면. 여기 뭐 다행히도 다 이게 여학생들이라서 막 내 거다 네 거다 뭐 옷 같은 거 갖고 막 자매들은 많이 싸우지. 그렇지? 내 거다 네 거다. 자, 그런데 같은 원소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핵전하량이 어떻게 되겠니? 둘 다 서로 같이. 그러니까 얘가 요 센터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동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요런 거 한번 보자.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공유전자쌍을 갖고 있지. 이렇게. 여기 공유전자쌍. 자, 참고로 보면요. 염소는 17번이고 수소는 1번이야. 이 전자쌍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세기가 누가 더 세? 염소가 더 세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몰려?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전자쌍. 센터가 아니라 이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몰렸다는 표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자, 이것을 또 수치상으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우리가 전기음성도를 갖다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빨리 2.1이라고 얘기해. 2.1이지. 그러니까 얘가 요 수소가 2.1이야. 그러니까 2.1 빼기 얘도 또 2.1이지. 그러면 절대값 하게 되면 0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자, 수소 얘 얼마야? 얘 2.1이지. 빼기. 염소 얼마니? 염소? 3.0. 그러면 계산하기 힘든데 하여튼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극성. 그래서 이 차이의 절대값이 0이 나오면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이가 0이 아니면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완전 쉽지? 끝났어.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자, 요런 거 봐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거 한번 봐보자. CO2를 선생님이 점자식으로 표현을 갖다 해볼게. 탄소가 이렇게 있지. 자, 항상 루이스 점자식 그릴 때 원소가 작은 거부터 그리라고 그랬어. 원소가 작은 것. 탄소 얘는 하나고 얘는 산소가 두 개니까 탄소를 딱 기준으로 딱 놓고 배치를 하는 거야. 탄소의 최외값 전자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땡냐, 땡냐, 땡냐. 자,
이 공유결합의 원리는 뭐라고 배웠지?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전자를 갖다가 꼬셔오거나 버리거나 그러는 거란 말이야. 8개. 그럼 이 탄소는 4개를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개만 더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산소가 2개를 갖다 이렇게 줘. 자, 산소의 최고각 전자 몇 개? 16개. 자, 이거 16개인지 어떻게 하니? 산소 8번이잖아. 그러면 가운데에 8의 전하량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서는 2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개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바깥쪽에 표현한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바깥쪽에만 표현을 갖다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만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주고 됐어? 자,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보면 원래 4개 갖고 있었는데 양쪽에 산소가 2개씩 줬잖아. 그래서 8개를 딱 만족하니까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도 원래는 자기 6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 탄소한테 2개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안정해지는 거지. 안정해지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여기 지금 전자쌍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 전자쌍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 전자쌍. 이게 좀 어려워. 전자쌍을 갖다 공유를 할 때는 얘랑 얘만 보는 거야. 탄소랑 산소만 보는 거야. 여기 비공유전자쌍이니까. 자, 탄소 끌어당기는 힘 얼마니? 2.5. 얘는 얼마니? 3.5.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한테 쏠려?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려. 응? 자, 그런데 얘 보면 얘도 이쪽으로 쏠리겠지. 똑같이. 그런데 얘 구조가 직선 구조니까 얘 끌어당기는 힘이랑 얘 끌어당기는 힘이랑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뭐 3N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3N 잡아당기면 결과적으로 총 합력은 얼마야? 0이잖아.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얘는 이게 분자잖아. 분자로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아. 그런데 요 결합만 보면 공유 결합을 갖다 하는데 이 공유 결합은 무슨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됐니? 그래서 문제가 이게 좀 어려운 게 결합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분자 자체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자,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 봐보자. 얘는 얘 HCl이잖아. 분자잖아. 분자. 얘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한쪽으로 몰렸잖아. 그러니까 극성 분자지. 그 다음에 결합도 무슨 결합이야? 공유인데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쏠려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분자 자체는 뭐야? 무극성 분자지. 그렇지? 결합 자체도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어느 쪽으로 쏠리지가 않았잖아. 신영아 자니? 봐봐. 됐어? 이해됐어? 끝이야. 없어. 자, 시작 넘겨. 시작 넘겨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모멘트. 모멘트는 사실은 물리에서 나오는 어떤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 보게 되면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지. 그래서 모멘트는 Q 곱하기 R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 전자쌍을 갖다가 쌍극자라는 얘기도 써도 돼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요거는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큼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만큼 똑같은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이것도 이거 똑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그래서 총 쌍자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이런 거.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할 텐데. 이런 화합물이 있어. 예를 들어서 CCl4 사염화탄소 이런 거. 자,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지? 가장 적은 거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거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제 평면으로 한번 봐보자. 자, 최과천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땡냐. 자, 염소는 몇 개다? 최과천자 7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염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염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 8개 만족하고 있지? 얘 만족하고 있지? 얘도 만족하고 있지? 만족하지, 그지? 자, 그럼 얘도 또 봐보자.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결합, 공유결합들이 생기잖아. 요거만 봐볼까? 요 결합은 누가 더 세? 탄소랑 염소 중에서 누가 더 세? 염소가 훨씬 더 세지. 그지? 얘도 세지. 양쪽이 다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여기 결합은 극성 결합으로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끼리 상쇄가 되지. 없어지지. 요거끼리 상쇄가 되지.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요.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멘트 값이 다 0이 되니까. 이 전자들의 운동하는 거에 총합이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좀 심화적으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놔. 참고로 어떤 물질을 갖다가 녹일 때 극성 물질을 갖다가 녹입니다. 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을 녹이는 거야. 끼리끼리 녹이는 거지. 끼리끼리 녹이는 것을 바로 이제 한자로 뭐라고 하니? 유유상종. 자, 참고로 보면 우리 대표적인 거 한번 봐보자. 이런 거 한번 봐볼까? 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물은 극성 물질이야. 극성 물질.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쌍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약간 구분형입니다. 구분형이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전자들이 막 쏠려가지고 극성 물질이야. 물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 미지의 물질이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을 할 때 뭐에다 녹여보면 돼? 물에다 녹여보면 돼요. 그래서 물에 잘 녹으면 뭐야? 극성 물질이야.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온결합하는 NaCl 물에 잘 녹지. 극성이니까. 그럼 선생님은 극성 물질일까 무극성 물질일까? 나는 예측해봐. 무극성이겠지. 내가 만약에 극성이면 선생님이 샤워를 하면 다 녹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여학생들 좀 있으니까 나중에 너네 화장을 갖다가 할 때 이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 무극성 물질이야. 기름 덩어리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렌징 크림이 없어. 그러면 어떤 걸로 지우면 돼, 화장? 안 되지. 물은 극성인데. 기름으로 지우면 잘 지워지지. 근데 물로 연락이 하면 힘들어. 잘 안 지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요즘에 이제 또 매운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매운맛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 다 무극성입니다. 피페린이나 캡사이신이나 분자량이 굉장히 커서 무극성을 갖다 띄어. 그럼 니네가 맵잖아. 그러면 니네가 맵다고 물을 먹으면 되겠어? 뭐를 먹어야 돼? 쿨피스? 기름 같은 거 먹으면 잘 우유나 그런 걸 먹으면 금방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을 갖다 금방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운맛이라는 건 없어. 이게 통각이야, 통각. 그래서 혓바닥에 있는 이 수소결합이랑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픔을 갖다 느끼는 걸 우리 매운맛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샥 하나 또 넘겨가지고 끝났나? 거기 루이스 점자식 다 해버렸네. 다 해버렸네. 자, 이런 점자식을 만든 사람 과학자 이름이 누구야? 루이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너무 쉬워. 일단 점자식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다 했는데 자, 왜 점자식이라고 하냐면 이 점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점자식이야, 점자식. 이걸 어떤 과학자가 루이스라는 사람이 얘네들을 갖다가 만들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갖다 좀 잘 기억을 해놔. 주기율표. 특히 족. 자, 참고로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니? 욕하지 말고 18쪽. 18쪽까지 있지. 18쪽까지 있고 18 욕을 하면 안 돼. 자, 1쪽은 최고 천자가 몇 개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최각 전자 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튬, 이제 수소도 있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최각 전자가 몇 개야? 땡냐, 그렇지? 최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족은 그러면 몇 개겠어? 2개야. 훌륭합니다. 땡냐 이렇게. 그 다음에 3족은 3족이 아니라 보통 3족부터 12족까지는 전이원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는 전형원소. 그러니까 원소 중에서 보면 전이원소가 있고요. 전형원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형 원소는 전형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왜? 최각 전자 때문에. 근데 전이 원소는 그때그때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대학 갈 때 배워. 대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2족부터 아니면 3족부터 12족까지는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빨 빠진 부분 있지. 이렇게 이빨 빠진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 거기가 이제 13족부터 12족이야.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전형 원소만 기억을 해놔. 자, 그래서 13족이 12족이 나오지. 13족이 나오지. 13족이. 13족은 몇 개? 3개. 1의 자리 숫자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최외각 전자를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사실은 중복이 되는데 전자가 8개 있는 것으로 배치를 갖다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을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옥텟이 뜻이 뭐냐면 8개라는 뜻이 8개. 옥타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원소. 중심원소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주면 돼. 중심원소는 어떻게 판단하라고? 분자 중에서 가장 적은 원소가 중심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자. 거기 책이 있는 거 한번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플루오린, 이게 분자지. 특히 이렇게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분자를 갖다가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 얘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소. 자, 그러면 얘네들은 플로르가 이렇게 있으면 플로린이 있으면 최각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는 이렇게 옮겨도 돼?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를 갖다 니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세우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 전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예쁘게. 이 하면 얘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여기 전자는 서로 어떻게 되니?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유가 공유 무슨 쌍? 공유 전자쌍. 얘네들은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로 플루오린의 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그러면? 쌍이니까 두 개면 하나라고 하는 거야. 쌍, 알았지? 쌍, 두 개면 하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그러면? 쌍이니까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H2O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몇 개야? 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니네가 그려봐. 자, 산소 이렇게 딱 놓고 산소 최애가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수소 몇 개야? 최애가 전자 하나. 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지? 완전 쉬워. 끝났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195페이지 맨 밑에를 한번 보자. 195페이지 맨 밑에. 이제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점자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자, 이온 결합의 결합 형태 하는 거. 자, 나트륨은 최외곽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니? 나트륨은 최외곽전자가 이렇게 하나지. 이게 나트륨 원자야. 그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하나가 빠진 거잖아. 하나가 빠진 거라 가지고 이렇게 이온 쓰고 여기다가 전자 한 마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일렉트론. 전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은 염소잖아. 염소. 염소 최외곽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에다가 전자를 하나를 들이대면 얘가 어떻게 돼? 기존에 있었던 거 거기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됐어? 끝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본 애들이 뭐 그런 뉴스는 들었니? 그게 뭐지? 반도체 기본 소재를 갖다가 일본이 막 뭐 수출을 갖다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낭패 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HF입니다. HF 이거야. 플루오르와 수소 요겁니다. 요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HF를 갖다 딱 넣어야지 얘네들이 유리가 살살살살 녹으면서 이 회로도를 만들 수가 있어. 회로도. 전자가 가는 길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없으면 그러면 길을 못 만드니까 반도체 못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 거를 쓰냐면 일본 게 좀 싸니까. 다 있어. 자, 그래서 자, 요거 나온 김에 이거를 우리가 루이스 점자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수소. 최화전자 몇 개지? 플로르. 0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일한 몇 개? 비동일한 몇 개? 3개. 됐어? 끝났어.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자, 그거 그게 뭐냐? 핵심 확인 문제 거기 부터 이제 쭉 풀면 되겠지.